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까만고니 블렌더 스타터 패키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스텝 1 영상에서는 저희가 블렌더를 다운받고 설치까지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스텝 2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블렌더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 화면을 이 UI가 어떤 것이고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걸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렌더를 사용하는 기초 사용법, 기초 단축키라든지 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요런 거를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텝 2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블렌더는 무엇일까요? 이 블렌더는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료 CG 프로그램입니다. 이 무료라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 되고요. 그런데 이 무료지만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료인데 퀄리티가 어떻게 좋을 수 있지?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블렌더는 바로 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블렌더를 후원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블렌더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도네이트가 있어요. 자, 이 기부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 이 블렌더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보시면은 다 3D랑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이 거대한 기업들은 블렌더에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할까요? 정말 다양한 목적들이 있겠지만 단편적인 예로는 이 무료인데 괜찮은 3D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이 3D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아주 쉽겠죠. 접근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D의 생태계가 점점 커질 거고, 그러면 다시 이 후원하는 기업들에게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피드백들이 오겠죠. 따라서 좋은 후원 관계를 통해서 좋은 무료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렌더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CG 프로그램이니까 모델링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물체를 만들거나 어떤 툴을 써서 형태를 바꾸거나 그 다음 모디파이어를 써서 물체를 막 복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델링한 것들을 렌더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렌더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모델링을 2D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출력해내는 기능인데요. 다른 유료 프로그램도 이 렌더러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블렌더는 모델링도 가능하고 렌더링도 이 프로그램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봐도 굉장히 파워풀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컬프팅도 가능합니다. 스컬프팅은 말 그대로 조각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 다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 3D 형태로 된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리깅까지 가능합니다. 이 리깅이라는 거는 물체에다가 이렇게 뼈를 심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블렌더는 2D, 이 그리즈 펜슬도 지원을 합니다. 이 그리즈 펜슬이라는 거는 2D를 3D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긴 2D지만 3D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이렇게 2D지만 3D처럼 볼 수가 있고, 이건 역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뼈를 심어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블렌더는 VFX도 가능합니다. VFX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 CG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내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션을 트래킹해서 내가 만든 물체를 책상에다가 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CG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렌더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해요. 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을 흘려서 그 입자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해서 이런 식으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헤어,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생긴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티클을 떨군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블렌더는 놀랍게도 어도비사에 있는 프리미어처럼 이렇게
동영상 편집까지 가능합니다. 블렌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3D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블렌더의 화면 구성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를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예요. 중간에 스플래시 스크린이 뜨고 여기서 제너럴을 누르거나 아니면 바깥쪽을 좌클릭하시면 이 제너럴을 누른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자,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블렌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블렌더의 첫 화면은 모두가 동일하게 중간에 큐브가 세팅되어 있고 왼쪽에 카메라, 오른쪽에 조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은 어차피 이거를 다 지우고 내 맘대로 세팅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카메라 하나가 지워졌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만드는 거는 이따가 세 번째 시간에서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블렌더를 시작하면 이렇게 물체 3개가 뜬다.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렌더의 화면은 크게 상, 중, 하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위쪽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줄이 상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탑바라고 부르고 왼쪽에는 메뉴 탭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메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새로 시작하거나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외부 확장자를 가지고 오거나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 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자,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탭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 화면이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지금 애니메이션을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떴는데요. 꼭 이 화면에서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요 에리어라고 부르는 요 화면들은 내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 화면을 바꾼다든지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따라서 중간에 있는 거는 내 맘대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블렌더 개발자들이 생각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하기 좋은 화면이 요 화면이다. 뭐 렌더링을 하기 좋은 화면이 요 화면이다. 요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추천해 놓은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면 맨 왼쪽에 있는 레이아웃에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요 레이아웃들을 변경해서 나한테 맞는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중간 영역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위쪽에는 탑바라고 불렀죠. 그리고 중간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중간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중간 영역을 보시면 딱 특징이 있어요.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큰 네모, 작은 네모 2개, 길다란 네모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네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네모 하나를 에리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에리어는 내 맘대로 바꿀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쪼갤 수도 있고, 자, 내 맘대로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여기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분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안에 있는 내용물은 왼쪽 위에 있는 요 아이콘 조그만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에디터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에디터 타입을 누르면 이 내용물을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라이너로 바꿔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모양이랑 이쪽이랑 모양이 똑같아졌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는 거를 뷰포트로 바꿔볼게요. 자, 에디터 타입을 누르고 3D 뷰포트를 클릭해 보시면, 자, 요번에는 여기가 3D 뷰포트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입맛대로 화면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분할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자, 십자가가 됐을 때 쭉 끌게 되면 화면이 분할이 됐죠. 요번에는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십자가 여기 중간 선 왼쪽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화살표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네모 끝에다가 화살표를 만들고 클릭해서 오른쪽 칸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합쳐집니다. 자, 요게 조금 번거로우시면은 이 마우스를 중간에다 놓고 우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창이 나오고 여기서 조인 에리어를 누르고 자, 마우스 요 화살표가 뜨죠. 화살표 뜬 상태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에리어를 가지고 노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분할하고 합치고 바꾸는 것도 알려드렸고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아웃러로 돌려놓고 요번에는 이 기본적으로 세팅된 요 에리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는 3D 뷰포트라고 부르고 우리가 물체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물체를 추가할 때 이렇게 3D를 다루는 요 화면을 3D 뷰포트 화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우리가 윈도우 폴더처럼 자, 폴더 안에다가 오브젝트들을 담아놨어요. 자,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여기 아웃라이너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조명을 클릭하면 라이트에 불이 켜졌어요. 따라서 이 3D 뷰포트랑 아웃라이너랑 연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오브젝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다루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죠. 색깔이라든지 표면 거칠기라든지 이런 특성들을 바꾸는 게 아래쪽에 있는 특성 창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길다랗게 생긴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우스로 올려보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에디터 타입이 되어 있죠. 이 타임라인이 의미하는 거는 시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써져 있는 숫자가 이 프레임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일 때에 이 물체의 위치를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중간에다가 원숭이를 한번 세팅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1번 프레임에 원숭이를 중간에 놓고 키프레임을 자, I키를 눌러서 위치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60번 프레임에 가서 몽키 위치를 이동시키고 위치 키프레임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0번부터 60까지 재생을 해보면 쭉 이동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키프레임을 관리하는 게 타임라인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블렌더는 기본적인 화면에다가 요 네 가지를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상태바라고 부릅니다. 즉 이 물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상태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물체가 이동하려고 할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동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와요. 자, 이거는 마우스 표시인 거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하겠다. 휠을 클릭하면 화면을 돌리겠다. 이런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를 이동하려고 하면 자, 상태바에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떴죠. 그래서 이동을 할 때 X를 누르게 되면 X축으로만 이동하겠다. 이런 힌트를 이 상태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태바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옵션 몇 가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떠 있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활성화를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보시면 상태바에 이렇게 토글 버튼이 나와 있죠. 만약에 요걸 끄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옵션 창이 꺼져요. 자, 요 버튼이 의미하는 거는 자, 원숭이 말고 예를 들어서 큐브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큐브는 이 모서리 끝에 점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점이 4개, 아래쪽에 있는 점이 4개니까 총 8개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바를 보시면 버텍스가 8개 있다. 이렇게 표시가 떠요. 이 블렌더에서는 점을 버텍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엣지가 있겠죠. 이 선을 엣지라고 부르고 엣지는 자, 요거를 세보지 않더라도 자, 보시면 12개의 엣지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면은 6개의 면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건 역시 상태바에는 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지 않아도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물체들의 점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식으로 토탈 점 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상태바의 점 개수를 보시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물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막 시켰더니 점의 개수가 24,000개로 늘었죠. 자, 요 개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요게 몇 개를 넘어가니까 내 컴퓨터가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시면서 최적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두 번째 시간 이 화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블렌더를 사용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축키랑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툴바 사용법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기본 단축키를 시작하기 전에 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마우스 버튼이 나오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단축키 뜨는 거를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먼저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화면에 이렇게 물체 3개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물체를 선택해 볼게요. 마우스를 물체 위에 올려주시고 왼쪽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됩니다. 자, 물체를 눌렀을 때의 특징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테두리가 생겨요. 자, 카메라를 누르면 여기도 주황색, 여기도 주황색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중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 개 물체를 선택하는 거는 Shift를 누르고 물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주황색이 남아있고 여기도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카메라도 선택해 보면 여기도 선택이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일 물체를 선택하지만 우리가 클릭하고 드래그를 하면 네모 박스가 생기고 이 네모 박스가 걸쳐지기만 해도 그 물체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선택이 됐죠. 쭉 드래그해서 3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체 선택을 해볼게요. 전체 선택은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선택하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단축키 A를 눌러보세요. 자, A를 클릭하면 자, all이라는 의미예요. A를 클릭하면 모든 물체가 한 번에 선택이 되고 그 다음 요거를 전체 해제하는 방법은 A를 더블 클릭하듯이 2번 연속 눌러보세요. 따닥. 그러면 전체 해제가 됩니다. A 누르면 선택, A 2번 누르면 해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Alt를 누르고 A를 눌러도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방법은 자, 이렇게 전체 선택일 때 이 허공을 클릭해도 전체 해제가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해제가 되죠. 그래서 전체 해제하는 방법은 총 3가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우스 우클릭이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뉴창이 뜨고 이 메뉴창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뜹니다. 그 다음은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3개만 있죠. 자, 여기서 카메라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카메라를 선택하고 삭제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자, 우클릭을 했을 때 옆에 단축키가 써져 있죠. X를 눌러도 딜리트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체 선택하고 X 누르면 삭제할 건지 물어보고 여기서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 있죠. 엔터 버튼 위에 있는 딜리트를 눌러도 바로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은 실행 취소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카메라를 지웠을 때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 취소가 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체를 이동했다가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고 반대로 실행 취소했던 거를 다시 돌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를 삭제했어요. 그런데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고, 그런데 다시 그 전에 삭제했던 걸로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Shift Z를 누르면 다시 원복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면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3D니까 화면을 이렇게 돌릴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돌리는 방법은 마우스 휠키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화면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확대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확대가 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가 되고, 그리고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동하면 화면을 돌렸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Shift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이동하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은 화면 회전할 줄 알고 확대할 줄 알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정말 많이 쓰는 뷰 파일을 알려드릴게요. 자, 뷰 파일은 ESC 키 밑에 물결 무늬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파일 메뉴가 뜹니다. 자, 왜 파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먹는 파이가 맞아요. 자, 먹는 파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옵션이 나오기 때문에 파이 메뉴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 뷰라고 써져 있어서 뷰 파이 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이 하는 역할은 자, 왼쪽, 앞에, 위, 뒤. 자, 느낌이 오시죠? 요걸 클릭하면 물체의 위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모 말고 원숭이를 가지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요거를 일단은 여러분들도 쭉 드래그해서 한번 지워보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원숭이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 방법. 자, 물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Shift를 누르고 A를 눌러보세요. Shift A를 누르면 이렇게 Add 창이 뜨고,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인 거예요. 자, 여기 있는 Add 창, 이 메쉬부터 콜렉트 인스턴스까지, 자, 요거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왜냐면은 요 Add 창은 여기에 있는 Add 창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자, 똑같죠? 메쉬부터 콜렉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 Add를 눌러서 물체를 추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Add는 정말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손에 익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A를 눌러서 메뉴에 있는 메쉬에서 여기 몽키가 있죠. 자, 몽키를 클릭하면 원숭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숭이를 이제 만드는 것까지 배웠고, 아까 뷰 파이 창을 마저 배워야겠죠. 자, ESC 키 밑에 물결 무늬를 누르고 요번에 탑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원숭이 위에를 볼 수 있고, 뷰 파이 창에서 프론트 하면 앞모습, 라이트 하면 오른쪽 귀, 이런 식으로 화면을 휙휙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것도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자, 뭐냐면 자, 뷰 파이 창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뷰 셀렉트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선택한 물체를 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어떤 것이 좋냐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물체를 한 번에 줌을 당겨서 쭉 보고 싶어요. 그럴 때 바로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 네모 선택하고 뷰 파이 창에서 뷰 셀렉트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당겨졌죠. 자, 여기를 선택하고 뷰 파이 하면 이렇게 당겨집니다. 자, 요 뷰 파이는 사실 요렇게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단축키가 훨씬 편합니다. 이거 단축키는 우리가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 패드가 있죠. 여기서 3 밑에 있는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이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선택한 물체로 화면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기능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자, 마우스 휠을 올리면 확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무조건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네모를 보고 싶어서 마우스를 계속 무작정 확대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확대가 안 되고 내가 화면을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이 잘 되지 않는, 뭔가 이 화면에 갇히는 답답한 이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물체를 선택하고 이 뷰 셀렉트를 하면 이렇게 다시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서 왜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안 되고 확대도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선택한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 이 3D 뷰포트 화면에 물체가 여러 개가 이렇게 널려 있을 수가 있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 내가 이거를 보고 있다가 이 널려 있는 모든 거를 한 화면에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키보드에 있는 홈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홈을 누르면 만약에 이 물체가 여기 끝에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저 끝에 있는 물체를 까먹을 수도 있겠죠. 실수로. 그럴 때 이 홈키를 누르게 되면 얘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 담겨서 아, 얘를 지워야겠구나. 이런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택한 물체를 화면을 당기는 게 아니라 선택한 물체만 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을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할게요. 제가 중간에 있는 물체를 뭐 이렇게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리고 있어서 편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물체를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물음표 표시가 있죠. 사실은 물음표가 아니라 이 슬래시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Shift 옆에 슬래시를 눌러보시면 다른 물체들이 안 보이고 이 물체만 단독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른 물체가 지워진 건 아니고 딱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작업을 쭉쭉쭉쭉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물체를 작업하시고 다시 이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아까 화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 물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체 하나만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체 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물체를 다 지워놓고 아까 배웠던 것처럼 Shift A를 눌러서 여기 메쉬에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복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물체를 선택하고 우클릭하시면은 Duplicate Object가 뜹니다. 자, Duplicate는 복사한다는 의미예요. Object는 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은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옵션을 매번 누르는 거는 번거롭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단축키를 많이 씁니다. 자, Shift D가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을 눌러서 복사하는 거 말고 우리는 단축키를 써볼게요. 자, 물체를 선택하고 Shift D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 자, 여기서 클릭을 하면 그 위치에 복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큐브를 누르고 Shift D로 복사를 하는데 아직 클릭하기 전이에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X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X축으로만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정말 필요한 기능이에요. 자, Shift D X를 하면 X축으로, 그럼 반대로 Shift D Y를 하면 Y축으로만 이동을 하겠죠. 자, 이 XY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쪽에 기즈모가 있어요. 자, X, Y, Z가 써있죠. 그래서 X축, Y축, Z축을 의미하고 요 빨간색은 여기 있는 빨간 선이고 여기 있는 초록색이 초록색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사를 할 때 Shift D, Z를 누르면 Z축으로만 복사를 합니다. 자, 요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큐브를 선택하고 Shift D, 그 다음 X를 누르고 X축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키보드에서 숫자 3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3이 입력이 됩니다. 자, 3m가 입력이 됐죠.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를게요. 그러면 딱 X축으로 3m만큼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단축키 Shift R을 쓰면 정말 파워풀한 기능이 돼요. 이 Shift R은 내가 방금 행동했던 거를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R을 누르면, 자, 생겼죠? 계속 누르면은 이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게 이 복사를 X축으로 3m에다가 했다.
그런데 Shift R을 누르면 이 X축으로 3m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응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전체 선택하고 Shift D로 복사하는데 Y축으로 3m 엔터, Shift R로 반복해주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거를 쭉 선택해서 Shift D Z축으로 3m 엔터, Shift R로 반복해주면, 자, 요거를 감히 손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이 복사랑 Shift R만으로도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단숨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축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억지로라도 단축키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여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단축키를 습득을 하시거나 하나하나 이런 옵션들을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단축키들이 다 써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메모해서 여러분들만의 단축키 메모장이라든지 이런 노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여기까지만 하고 요번에는 툴바 사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A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다가 큐브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물체 선택하고 뷰 파이에서 요거를 하면은 쭉 당길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화면을 세팅해 놓고, 자, 왼쪽에 있는 요 화면이 툴바라고 부릅니다. 도구 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이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키보드에 T를 누르시면 돼요. 툴바의 첫 자인 T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T를 누르면 툴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래서 툴바 맨 위에 있는 거는 셀렉트 박스, 말 그대로 선택하는 요 버튼입니다. 자, 이 셀렉트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조그만한 세모가 있어요. 요거는 요거를 꾹 눌렀을 때 이렇게 확장해서 더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는 즉 4가지의 옵션이 있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셀렉트 박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자, 요 설명을 위해서 조금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셀렉트 박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이 트윅은 셀렉트 박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집어서 바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 동그라미 서클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이 동그라미가 지나갈 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점을 쭉 나눠 볼게요. 자, 요렇게 여러 개의 점이 있는데, 만약에 셀렉트 박스면은 쭉 드래그해서 요렇게 네모가 선택이 되는 건데, 요거를 셀렉트 서클로 하게 되면 이 서클이 지나가는 요 구간만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올감이라는 의미인데요. 요거는 포토샵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클릭해서 요렇게 올감이 내가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 그 영역이 딱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렉트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셀렉트 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커서입니다. 이 커서는 3D 커서고, 자, 커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화살표가 커서예요. 그런데 이 3D 상에서 이 커서처럼 활용을 하는 게 이 3D 커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커서는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원점, 자, XY축이 만나는 이 원점에 3D 커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D 커서가 하는 역할은 물체를 생성할 때 3D 커서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은 있지만 일단은 요렇게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D 커서에서 물체가 생성된다. 자, 그 말은 자, 우리가 이 툴바에서 커서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3D 커서를 이쪽에다가 옮겨 놓을게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Shift A를 눌러서 이 큐브를 생성해 보면 3D 커서에 물체가 생성이 됩니다. 요번에는 3D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물체를 생성해 보면 3D 커서에 물체가 생성되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내가 3D 작업을 할 때 기준점을 만드는 게 3D 커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무브를 알려드릴게요. 자, 무브는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이동시키는 툴입니다. 자, 물체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이 화살표 색깔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X축은 자, 빨간색, 파란색이 Z축, 여기도 파란색이 Z축.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 보시면 X축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하면 Z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말고 빨간색 네모가 있어요. 이 빨간색 네모는 X축만 빼고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평면 위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는 평면 위에서만 놀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Z축으로 절대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이 네모입니다. 파란색 네모를 클릭해서 이동해 보시면 자, Z축만 빼고 이렇게 X축, Y축으로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은 이 기즈모 아이콘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실 단축키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단축키는 여기 툴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자, G라고 단축키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G를 눌러보세요. 자, G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축키 G는 굳이 툴바가 눌려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셀렉트 박스 이 상태에서 물체를 클릭하고 G를 누르면 바로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가 복사할 때 우리가 Shift D, X를 누르면 X축으로만 복사가 됐죠. 여기서도 여기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물체 선택하고 G로 이동을 하는데 X를 눌러보시면 X축으로만 이동하고 G, Y를 누르면 Y축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평면으로 이동하는 것도 배웠었죠. 그거는 Shift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자, G, Z를 누르면 Z축으로 이동하는 건데, 자, G 상태에서 Shift G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Z축만 빼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회전한다는 뜻이고, 요건 역시 단축키는 R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일단 기준모를 보시면, 자, 요 빨간색은, 자, 기준모를 보시면, 이 빨간색은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 초록색은 이 초록색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 흰 선을 선택하고 돌려보시면은 내가 뷰포트, 바라보고 있는 뷰포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단축키가 아까 R이었죠. 그래서 단축키도 써보시면은 자, 물체를 선택하고 R을 누르면 내가 보고 있는 뷰포트 화면 기준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 R로 회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X를 누르면 X축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R, Y를 누르면 Y축 기준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항상 블렌더는 뭔가 작업을 할 때 X를 누르면 X축 기준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있는 이 스케일도 마찬가지겠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한다는 의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즈모를 당기면 X축으로 스케일이 벌어집니다. 단축키로는 S였었고요. 그래서 물체 선택하고 S를 누르면 내가 보고 있는 전방향으로 물체가 커지는데, 이때 Y를 누르면 Y축으로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스케일만 가지고도 책상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큐브가 있는데, 자, 요거를 S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꾸는데 Z를 눌러서 Z축으로 스케일을 줄여줘요. 그 다음 S를 누르고 X를 눌러서 X축으로 만들면, 그리고 여기다가 Shift A를 눌러서 실린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실린더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뷰파이 ESC 키 밑에 물결 무늬를 누르면 뷰파이 창이 뜨고, 여기서 탑뷰를 누르면 자, 위에서 바라봅니다. 자, 여기가 원통이었죠. 그리고 이 스케일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S를 눌러서 스케일을 바꿔주고, 그리고 G키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고, 그러면 책상 다리가 일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요거를 Z축으로 좀 더 늘려주는 거예요. S, Z 쭉 늘려주고, 그 다음 뷰파이에서 프론트 봐주고, 그리고 G, Z로 내려주면 책상 다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원하는 만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바텀 뷰로 가서 다리 선택하고, 자, 여기다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자, Shift D, X축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 두 개를, 자, Shift를 누르면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책상 다리 선택하고 Shift D, Y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자, 책상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 툴바를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단축키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이 트랜스폼은 사실 이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을 다 섞어 놓은 툴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동하는 기즈모, 스케일 늘리는 기즈모, 회전하는 기즈모,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 펜 기능은 화면에다가 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캐릭터 도안을 미리 그려놓고 여기다가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뭔가 물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그림을 그릴 때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저처럼 강의를 할 때 뭐 이렇게 메모를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툴은 길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체를 만들었을 때 이 물체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길이가 나오고, 요 길이를 끝점과 시작점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자, 마우스를 올리면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눌러보면, 자, 메시 꼭지점에 탁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여기 점도 선택해서 이동을 하고 컨트롤 눌러서 꼭지점에 딱 붙이면은, 자, 이 선의 길이가 2m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로 이렇게 물체의 디멘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는 뭐 큐브라든지 원뿔이라든지 물체를 쉽게 표면에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뭔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죠. 여기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네모가 생기고, 마우스를 떼면 네모가 생기고, 클릭하면 바로 이 표면에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네모보다 원뿔이 좀 더 재밌어요. 자, 마우스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놓으면 바로 원뿔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의 특징은 물체의 경사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평면이니까 좀 재미없게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면이 있다고 할게요. 이때 요 큐브를 드래그해서 쭉 하면은, 자, 경사면에 수직이 되게 물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애드 큐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단축키랑 이렇게 툴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드를 설명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라고 하면 우리가 이 오브젝트들을 다뤘었죠. 자, 오브젝트 하나마다 여기 아웃라이너에 이름이 있고 그 오브젝트들이 쭉쭉쭉쭉 나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큐브 하나를 만들면 오브젝트 하나가 추가가 됐죠. 큐브라는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하면 큐브 001이라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큐브 001을 선택하고 X축으로 스케일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오브젝트가 이 큐브 001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큐브의 형태는 바꿀 수 있지만 안에 이 내용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점을 찌그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을 이 2개, 3개로는 복사할 수 있지만 핸드폰의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덩어리를 관리하는 거를 오브젝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드는 여기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모드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 오늘은 크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모드랑 에딧 모드가 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모드는 이 오브젝트 덩어리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삭제한다든지 그리고 오브젝트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물체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에딧 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에딧 모드로 넘어가 보시면, 자, 다른 걸 다 지우고 이 큐브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여기서 에딧 모드로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이 물체의 점이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의 기본적인 근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에딧 모드로 넘어갈 건데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키보드에서 ESC키 밑에 있는 탭을 누르시면 돼요. 자, 탭을 누르면 에딧 모드, 탭을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 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고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를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에 점이 보입니다. 즉, 이 모서리에 점이 있다는 것은 이 점 8개가 이 큐브의 오브젝트를 형성한다, 구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체의 기본적인 근원을 바꿀 때 에딧 모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만 가지고도 초보 튜토리얼을 보실 때 뭐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스텝 3에서는 오늘 배웠던 내용에 살을 좀 더 붙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3D 물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